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세 번째 녹화입니다. 8번만. 이렇게 어려운 존재를 어쩌죠? 아까 전화가 왔었나봐요. 동영상이 끊겼어요. 색칠까지 다 했는데 어디까지 녹화됐는지 저 보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서. 왜냐면 예약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낮에는 제가 녹화를 안 하고 밤에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오케이 알았어. 내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래, 그 목소리로 내보내는 건 아니겠지? 지금도 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녹화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마무리를 못하고서는 막 뭐라 했죠? 카메라 안 끄고서 막 핸드폰을 움직여서 뒤에 엉뚱한 게 막 탁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편집하다가 제가 몰랐어요. 잘라내게 하는데 그 마지막에 잘라내야 될 부분을 남긴 거예요. 그 전에 암페가 다 날린 거예요. 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또 전화 오기 전에. 자, 8번 힘, 의지 카드예요. 영원, 영속, 부활, 유지, 의지력, 불굴의 정신과 지혜를 뜻하고요. 정신의 힘, 인내심과 자제력, 굳은 신념과 노력하다, 도전하고 대담한, 관대한 스태미너를 뜻하게 돼요. 힘. 자, 8번은 뭐라 해야 되지? 보면 여기처럼 치료사인데요. 쉽지 않죠? 약간 물리치료사처럼 좀 더 힘을 쓴다거나 테라피적인 어떤 기술이 있다거나 기술적인 어떤 걸 뜻하고요. 이 카드 보면 사자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걸 아기 다루듯이 여자분이 다루고 있는데요. 미녀와 야수 카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기가 힘들 때, 무너졌을 때 그거를 달래준 사람을 영원히 잊지를 못한다. 영속성. 그 사람한테는 복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욕심꾸러기. 8번들은요 욕심꾸러기예요. 그래서 절대 봉사는 안 맞아요. 근데 봉사하는 마인드는 없지만요, 맡은 바에서는 잘하고요. 또 그런 거 있죠. 남들이 보고도 안 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정의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의협심이 강하다기보다는요, 슈퍼 히어로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눈앞에 두고도 뭐 못 본 척 한다거나 안 한다, 이거는 용납을 못 해요. 그러면 용납할 수도 있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쇼핑을 하는데 하나만 사지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대량 구매 좋아해요. 대량 구매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 깔별로 다 산다거나 하여튼간 좀 되게 뭐랄까 화끈하죠. 화끈해요. 그러니까 힘이에요. 스태미너. 먹는 거, 다이어트도요. 힘의 에너지가 있는 분들한테 굶어서 다이어트 한다? 절대 없어요. 먹고 운동해야 돼요. 예, 화나요. 본능적인 에너지가 강해서요. 조금 먹을 것을 좀 예민해요. 자, 이거는 강력 세정제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거 이제 여기 소패드라고 나왔는데요. 그쵸, 수세미 같은 느낌인데요. 예, 강철 수세미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스테인레스를 반짝반짝하게 이제 닦아드립니다 라고 써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그만큼 강력함을 알려주는. 그리고 요거는 힘카드, 오리지널 힘카드예요. 그래서 사자를 다루는 여인. 예, 그래서 사랑으로, 지혜로, 예, 사자를 강아지처럼 다루고 있죠. 입을 만지고 있는데요. 자, 8번 특징 중에 하나, 빈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차저차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소 좀 재미가 없다거나 로맨틱하지 않다거나 묵뚝뚝하다거나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큰 거 하나 배웠어요. 저 손님한테 정말 큰 거 하나 배웠는데, 그거는 요즘 제가 어제 지나고 나서 제 스스로 좀 생각한 게,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억압돼서 분출되지 못하는 힘의 분들이 이런 느낌을 속에 이런 거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가 이 일진 카드가 이게 나왔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이란 카드거든요. 와, 저는 이게 없는데 없다고 보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이 카드가 나와서 뭘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오실래나 보다라고 예측은 했는데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걸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제가 4월 9일이었죠. 이 힘의 날이었어요. 다 더하면 힘의 날이었는데, 저는 어제 이 에너지를 이 카드의 에너지와 함께 너무나 극렬하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를 어제 마감했던 것 같아요. 그 충격과 멘탈 붕괴와 패닉에서 제가 아직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도 이렇게 계속 제대로 못 찍고 이렇게 막 계속 헤매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죠. 배고파요. 자, 봅시다. 오늘 무슨 책일까? 아이고, 이거 얼마 전에 나왔는데 다른 거 뽑아볼게요. 귀찮아라는 말 속에 숨은 진짜 뜻을 볼 거예요. 귀찮아서 운동도 하기 싫고 주말엔 소파에만 누워있어요. 괜히 그딴 것 해봐야 뭐예요. 귀찮기만 하지. 우리는 귀찮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봄이 되고 몸도 노곤해지고 졸음이라도 쏟아지면 더 자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귀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지 지치고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귀찮다라는 말로 자신이 불안을 극복해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지면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만 머물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 환자들은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아예 운전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맑고 화창한 날에도 귀찮다면 집에만 있으려 하진 않나요? 귀찮다는 말은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종종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는 것, 익숙하지 무언가를 배우는 것, 낯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에는 불확실성과 불편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곤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불편하고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에는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속성이 함께 녹아 있지요. 그래서 확실하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권태와 무의미함이 따라옵니다. 확실한 것은 위험은 적지만 재미도 새로운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제 이러한 분이 오셨던 거네요. 불안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드디어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드디어 먹었어요. 되게 심사숙고하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그 취준생이었거든요. 자기가 전공한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 도전을 준비하고 마음을 먹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필이면은 그분이 도전을 하려고 했던 그 분야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전 안타깝죠. 그분이 승무원 준비하신다는데 지금 비행기 아시죠? 항공사들 기존의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나가게 되었으니 엄청난 침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분은 전공을 놓고 그거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다잡자마자 이 사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쵸? 화가 안 났을까요? 이 화덩어리와 꼬여진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상담이
네, 그분이 좀 사주가 상당히 신강하세요. 그래서 이거죠. 그건 됐고요. 됐고요. 이거요. 됐고요.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세상이 이런데요? 아니, 됐고요. 제가 그래서 승무원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이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자, 오늘 2번이나 찍으면서 칠했던 8번을 찾아봅시다. 이만큼 칠하다가 계속 빽 해서 돌아왔어요. 왜냐면 그분한테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가 먼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게 됐고요, 아니고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이게 진짜 싸우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상담사들이요 되게 힘든 거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상담사도 있어서 공감하겠지만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알아요. 이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상처받겠다. 가뜩이나 상처를 받아서 왔는데 그 원하는 것마저 이 말을 하면 참 버거워하겠다.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는데 그 속도 모르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한 5번, 6번 반복하신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분한테 필요한 말이 안 돼요는 아니었거든요. 자, 공고만 난다면 무조건 도전해보세요가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신 스스로가 사실은 열망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였죠. 예, 왜냐면 그분한테 필요한 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았고 나이가 좀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어쨌거나 하지만 적정한 어떤 나이대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마음만 정확하게 먹으면 승부수를 줄 수는 있겠으나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노거든요, 노. 근데 그분한테 노를 해봤자 그분은 듣지를 않을 것이고 이제 제가 오지랖 발동이 된 거죠. 너무 멀리 갔어요, 제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상당한 이 사자와 여인의 같은 그 대치의 상황이 왔는데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예, 지는 게 맞고 네, 졌습니다. 왜? 그분의 내면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깊숙이 박혀 있는데 그거를 그분은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건데 그 운이 그분한테 주어진 운이 제가 볼 때는 제법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제발 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 능력 부족이었네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한다라는 게 참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어제 내가 쉽게 하진 않았지만 어제죠. 어제에서의 오늘이죠. 정말 힘들다. 오랜만에 상담하면서 기빨린다, 힘들다 뭐 이런 생각했어요. 저 그동안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잘나서가 아니라 예, 그만큼 저를 되게 편하게 그냥 상담할 수 있게끔 뭐 그게 수호신이든 조상이든 어떻게 많은 배려가 있었었구나. 그래서 그 감사함을 알려고 어제 한번 제게 너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은총과 보호가 있단다. 그러니 그 감사함을 알 수 있게 전해라.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라 라고 저한테 신호를 줬는데, 제가 그거를 사실 그 신호만큼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은 아니고요. 예전 같았으면 원망하고 아마 제 스스로를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꾸짖고 자책하고 막 이제 완벽주의기질이 좀 강하니까 아마 되게 저를 괴롭혔을 거예요, 스스로를. 근데 어제는 안 괴롭히고 그냥 잤어요. 그냥 잤습니다. 좋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이런 일이 있고 이렇고 저렇고, 실상 어제 당장으로서는요, 진짜 아까 보여준 이 카드처럼 대상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힘이 빠지고 몸이 처지고, 그래서 집에 오기도 싫어서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기도 싫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었어요. 움직여지지도 않고. 네, 그랬는데 그것들을 앉아서 괜히 생각하면서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고 하면서, 그것도 다 자신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느니 빨리 가서 자자. 예, 어제 저한테 일진 안 좋은 날은 맞아요. 왜냐면 어제 보니까 완전히 저한테 되게 저를 완전히 막 잠식시킨다라고 하나요? 그런 잠식시키는 힘이 엄청 강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화일주인데 어제 물 엄청 강하고요. 올해 자체가 물이 되게 강해요. 근데 전 그거 되게, 저한테는 그게 좀 치명적이에요, 사실. 예, 좀 우리 사주에서 신강하다, 신약하다 막 그러죠. 근데 저는 상당히 신약하기 때문에 그럴 땐 좀 저를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고 제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무방비로 완전히 뭐랄까 내쳐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에너지였어요. 그래갖고 나 오늘 욕심부렸구나, 욕심부려서 벌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왜냐면 그걸 빨리 체크를 했었다면 저 좋았을 것이고, 근데 이제 좀 요즘에 일이 뜸하다고, 이제 그래 손님 오실 때 많이 해놓자. 올해 오늘도 제가 카드 결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부끄럽지만, 그래 요거라도 더 보자 이래서 무리를 한 거예요. 저녁도 식사도 안 했고 피곤해서 컨디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때는 가뜩이나 이런 날인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날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 사단이 난 거죠. 예. 근데 저는 저지만, 저는 진짜 더 부끄러웠던 거는 그런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하는 제 욕심 때문에 손님이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상담료를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에휴, 그게 좀 지금도 사실은 좀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예, 저는 상담료를 안 받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좀 미안하시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상담료를 굳이 주고 가셨어요. 왜냐면 저는 그분께 해드린 게 없어서, 그분께 해드린 게 없잖아요. 왜냐면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다른 분들 만족 못 시켜가고 약간 다르고요. 어제는 제가 막판에 좀 너무 오지랖이 넘쳐서 좀 상담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조금 실수를 했어요. 예, 좀 감정 표현을 했거든요. 뭐 부끄럽지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도 뭐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조금이라도 손님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런 제 욕망과 욕심이 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에 대한 화인데 그게 손님한테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거든요. 예, 근데 상담사도 사람이다 보니 너무 이제 뭐랄까 그건 이제 손님한테 부탁드릴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 것, 이거에 대한 좀 스스로의 반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오셨던 그 취준생 분 좀 마음이 좀 불안한데요. 그 불안한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그래도 저하고 인연이 되었고 했으니 열일제치고 일단 적어도 오늘 하루는 꼭 본인이 원하는 항공사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 항공사에서 빨리 정상을 회복해서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서 예, 운영이 되기를.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쨌거나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그래요. 우리 상담사들 상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제가 느낀 거는 앞으로 이렇게 너무 뭉쳐져서, 어떤 에너지가 뭉쳐져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의 플레이스까지 다 막히고 있잖아요. 유흥업소. 전 유흥업소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서로 힘들게 일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풀고, 그리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 젊음을 어디서 풀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그런 유희적이고 즐거운 거리들이 다 막혔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것이 꼭 진지하게 잘 살고 뭐 멋지게 살고 잘 살고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커리어를 쌓고 이거로만 해서 힘든 것만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고 즐겁기 위한 것인데, 그런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식욕, 탐욕, 뭐 색욕. 근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엔도핀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즐거움을 주는데, 그게 적절하게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려서, 어찌 보면 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흥청망청 막 살았던 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고해주는 요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쵸? 사람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각자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삶의 그게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항상 자기 절제하고 진지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했던 분들한테는 지금 타이밍이 나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데, 쉬자, 놀자, 난 여행이 필요해 하는데 그 운이 충돌해 버리는 거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놀던 사람도 아닌데, 나 여태까지 너무 공부만 하고 뭐만 하고 하는 일하고 너무 힘들었어. 이제 좀 쉬어야 돼. 여행 가고 싶어. 했는데 여행이 지금 막혔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오신 분들 그래요. 자신이 원래 전공을 좀 바꿔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정말 큰맘 먹고 스타트 하자마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원망스럽겠죠. 가뜩이 나이도 어려서 아직은 세상에 대해서 쓴맛을 본 상태가 아니라서 그분은. 근데 이제 그분 자체는 그거를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아픔이라고 생각한 건 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안타까움이지, 그분은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근데 저희 오지랖에서는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안 돼서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소통이. 예, 그래서 어제 좀 소통이 좀 많이 막혀서 상담을 저답지 못하게 잘 못했던, 생각하니까 조금 더 속상하네요.
근데 제가 속상한 것에 더 큰 의미는 펼치고 싶은데 펼치지 못하고 날개를 접고 기다려야 되는 그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빨리 이 사태가 없어져서 지나가서 그렇게 일하고 싶고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께 빨리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딱 요런 요 마음이 지금 가장 좀 아프게 올라옵니다. 예, 좀 많이 아파요. 저도 예전에 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다 막혀서 제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저의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그분의 지금의 그 열정적인 핵폭탄 같은 숨기고 있는 아주 밑바닥 구석에 숨겨놓은 그분의 칼 같은 막 어떤 되게 날카로운 레이저 같은 그 열망, 폭탄 같은 열망과 뭔가 케미스트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칠하고 이제 자꾸 연락이 오니까 저에 대한 이제 조언을 뽑아서 여러분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늘은 이게 나왔어요. 군중에서 멀어지다. 당신의 자아가 당신의 영과의 이런 중요한 체크인을 거부하지 않게 하기.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너무 많은 경우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너무 많은 자아의 목소리와 의견에 빠져 익사하고 있어.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대 우리 미디어 중독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은 정보는요 우리를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띄워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 걱정하게 해서 가능성을 이렇게 좀 오히려 반감을 시킨다거나 그럴 때는 조용히 그 모든 뉴스, 소식, 정보에서 약간은 좀 떨어져서 자기만의 사색,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거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진짜로 연마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고가 안 났다고 해서 안 뽑는 건 아닐 것이고 그때가 지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 그럼 그건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그분은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뿐인데 그 기회조차 안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화가 있었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아닌데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데 괜찮은데 그래요. 괜찮은 건 없어요. 괜찮았으면 상담 왔겠어요?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요즘에 정말 많이 해요. 예,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을 땐 어때요? 나 괜찮지 않아. 그래서 괜찮은 걸 찾으려 해. 어떻게? 남이 아닌 내가 좋은 걸 찾아서 그러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그렇게 의지와 자기가 의지력이 강한 것과 자기 신념을 갖는 것 이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의지를 먼저 세웠다면 그걸 믿고
되던 안 되던 해보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결과요. 돼요 안 돼요는 하고 나서 봅시다. 어제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다시 떠오르네요. 저 이제 그 생각 딱 지우고 오늘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에 하고 싶은 지금만 생각해 보세요. 네,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지 압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쉬운가 봐요. 오늘은 좀 이 정도에서 짧게 끝낼게요. 예, 왜냐면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요.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또 뵐게요.